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32, 13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합리적 선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사실은 먼저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것은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구 대비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우리는 자원이 희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들이 희소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다 구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원들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희소한 것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팟, 버즈, 노트북, 옷, 한정판 신발,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나이키 범고래 시리즈 이런 것들도 왜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그 신발을 이렇게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량을 많이 뽑지를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죠? 공기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공기는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희소하지 않은 자원의 예시 같은 거는, 수업 시간 때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박병준 선생님의 발톱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 제 발톱은 자원이 부족하죠. 그죠? 제 발톱이 시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발톱이 하루에 10cm씩 자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 발톱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가지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원의 양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욕구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희소성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기회비용의 제한값이 최대치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편익은 물질적 편익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편익도 포함을 한다는 점,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벌게 되는 수익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편익이죠.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선생님 집 음식 사장님 집 음식 너무 맛있어요. 아니면은 동료가 이쪽 업체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편익이 될 수가 있죠. 한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에 의해서 포기해야 되는 대안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안들 중에서 최대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편익은 높아지고 기회비용은 낮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자면은,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회계적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회계상, 장부상에 실제로 내가 기록이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결제 같은 걸 했을 때 실제 계좌에서 빠지는 돈들 있죠. 그런 돈들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재료값,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수도세가 월 1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여러분 통장 잔고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회계적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회계상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지불을 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가 포기한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비용들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사업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사실 교사의 연봉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교사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월 6천만 원 정도 된다. 죄송합니다. 월이란다. 연 6천만 원이죠. 월 6천만 원이면은 연 6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죠? 실제로 내가 그 교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 통장 잔고에서 매년 6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포기한 돈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병규는 상영 시간이 2시간인 영화를 보기 위해서 6,000원을 쓰거나 어머니 심부름을 해서 시간당 3,000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당 7,000원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병규가 고민 끝에 영화를 보기로 결정을 했어. 이때 병규가 한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규가 영화를 보기로 한 선택에 있어서 나오는 명시적 비용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6,000원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6,000원이 마이너스가 되죠. 실제 내 통장 잔고에서. 6,000원이 그래서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포기한, 그죠? 회계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포기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그죠?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건데, 보면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2시간 동안 한 것이 첫 번째 포기한 대안이 되겠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벌 수 있었을 14,000원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해서 받는 돈보다 아르바이트 2시간을 해가지고 받는 돈이 더 크니까 우리는 14,000원이라고 하는 가장, 그죠? 포기한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가치 14,000원을 암묵적 비용으로 더해줘야 되고, 그 결과 병규가 한 선택의 기회비용은 2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동원이가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수입이 월 3,500이고 투자 비용은 월 2,000이래요. 근데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면 얘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 500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빌딩의 세를 동시에 줘가지고 월 1,200의 추가 수입도 올릴 수가 있대요. 이외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 시작하는 조건은 이 친구가 적자를 내는지 적자를 내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를 보면은 이 친구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볼게요. 일단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제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편익은 어때요?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 물질적인 이익이죠. 월 3,500이고 투자 비용은 월 2천만 원이다. 여기서 지금 비용들을 봤을 때 실제로 내 계좌에서 나갈 만한 비용은 2천만 원 뿐이죠. 네.
근데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내 통장 잔고를 마이너스 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실제로 포기하는 건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우리 동원이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은 급여와 빌딩입니다. 빌딩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빌딩에 세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500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월 500만 원의 급여랑 빌딩 세를 줘가지고 월 1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서 1200만 원이 더 큰 가치 아니에요?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게 기회비용이라며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만 더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아닌 거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월 500의 급여를 받는 거랑 월 1200의 빌딩 세를 줘가지고 올릴 수 있는 수입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안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업을 한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드는 암묵적 비용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올릴 수 있었을 수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00을 더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3500에서 2000에서 1700 이렇게 각각 빼줬을 때 마이너스 200만 원이 나오니까 이 친구는 적자니까 허튼 소리를 말고 사업을 관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합리적 선택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기회비용 계산 문제, 편의가 기회비용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모의고사라던가 기타 등등에서 좀 높으니까요.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